58세 한성민이 공사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6억 원과 함께 사라진 것은 30년간 꿈꿔온 전원생활이었습니다. 빈 땅에 흩어진 자재들만이 그의 절망을 대변하고 있었죠. 믿었던 친구의 배신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성민은 올해로 58세, 30년간 은행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구 본점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이제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창구에서 고객들을 상대하며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삶에 지친 그는 퇴근길마다 같은 생각을 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집에 돌아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성민은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답답해.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야. 은퇴하면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짓고 텃밭이나 가꾸며 살고 싶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네. 진짜 준비해보는 게 어때? 성민의 머릿속에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잔잔한 호수가 보이는 언덕 위의 작은 집, 주말마다 손수 가꾸는 텃밭, 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로 깨어나는 아침. 그는 퇴직금과 적금을 합쳐 약 8억 원 정도의 자금을 준비해두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오랜 지인인 김태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민아, 오랜만이다.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하자. 태훈은 성민과 같은 나이로 과거 함께 직장 생활을 했던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성민과 달리 여러 사업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거듭한 경험이 있었죠. 성민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의 시간이 반가웠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태우는 예전보다 한층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비싼 시계를 차고 정장도 깔끔했죠.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냥 그렇지 뭐. 은퇴 준비하고 있어.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짓고 싶은데 막막하더라고. 태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거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요즘 전원주택 사업을 하고 있거든.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어. 성민은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훈의 과거 사업 실패 경험을 알고 있었거든요. 너 사업 실패해서 힘들어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번엔 괜찮아? 태훈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와는 달라. 이번엔 부동산이야. 특히 전원주택은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서 안전해. 나랑 같이 하면 위험 없이 할 수 있어. 성민은 내심 관심이 생겼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조심스럽긴 하네. 나이도 이런데 함부로 투자할 수는 없잖아. 태훈은 성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걱정해. 내가 언제 널 속인 적 있어? 게다가 너는 은행 출신이니까 계약서나 서류 검토하는 것도 나보다 훨씬 잘하잖아. 그 말에 성민은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랜 우정에 대한 신뢰와 태훈의 진솔해 보이는 태도가 그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죠. 며칠 후 태훈은 성민에게 경기도 가평의 한 부지를 소개했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땅이었고 멀리 호수도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어때? 여기 딱 너가 원하던 그런 곳이지? 성민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 이런 곳에 집을 지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태훈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야. 정부에서 이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계획이거든. 지금 투자하면 안정적이야. 게다가 너 같은 경우는 직접 살 집이니까
투자와 실거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성민은 30년간의 금융업 경험으로 계약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훈이 준비해온 자료들이 너무나 완벽해 보였습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 건축허가, 관련 서류, 시공업체 정보, 상세한 설계 도면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봐, 다 준비되어 있지? 시공업체도 15년 경력에 믿을 만한 곳이야. 여기 포트폴리오 좀 봐봐. 태훈이 보여준 시공업체의 이전 작품들은 정말 깔끔하고 세련되었습니다. 성민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 총 8억 정도야. 토지비 3억, 건축비 5억. 너가 준비한 돈이면 충분하지? 성민은 자신의 예산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 예산을 그렇게 정확히 알았어? 하하, 너랑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잖아. 대충 짐작이 되지. 성민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볼게. 큰 돈이니까. 태우는 조금 급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성민아, 너무 오래 생각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이런 좋은 땅은 금방 나가거든. 다른 사람도 관심 보이고 있어. 그 말에 성민은 결정을 서둘렀습니다. 평생 꿈꿔온 전원 생활에 대한 열망과 오래된 친구에 대한 신뢰가 그의 판단을 흐렸죠. 알았어. 계약 진행하자. 다음 주 성민은 6억 원의 계약금을 태훈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잔금 2억 원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지불하기로 했죠. 모든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공사 일정표까지 받았습니다. 계약 후 2주가 지나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민은 주말마다 현장을 방문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죠. 처음 몇 주간은 기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작은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일정이 계속 미뤄졌고 자재 반입도 불규칙했죠. 성민이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작업자의 수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성민은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훈아, 공사 진행이 좀 느린 것 같은데? 아, 그게 요즘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래. 비도 자주 오고. 조금만 기다려봐. 성민은 태훈의 설명에 일단 납득했습니다. 건축 공사라는 게 원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2개월째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해졌죠. 어떤 날은 현장에 아무도 없었고 어떤 날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다시 태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상해. 공사 현장에 갈 때마다 작업자가 달라. 그리고 진행 속도도 너무 느려. 태훈은 이번에도 변명했습니다. 아, 그게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그래. 요즘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성민은 점점 불안해졌지만 오랜 신뢰 관계와 이미 투입한 큰 돈 때문에 쉽게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성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기초 공사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전이 없었거든요. 그는 태훈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야, 이건 아니잖아. 3개월째인데 기초 공사도 제대로 안 끝났어.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태훈은 여전히 둘러댔습니다. 성민아, 나도 답답해. 시공업체에서 자꾸 변명만 하고 있어. 내가 강하게 독촉해 볼게. 그런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4개월째, 5개월째가 되어도 공사는 제자리 걸음이었죠. 성민은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 공사가 너무 안 되고 있어.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사기 당한 거 아니야? 태훈이 원래 사업 실패를 여러 번 했잖아. 성민은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게다가 계약서도 다 있고. 하지만 내심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6개월째 되는 날, 성민은 마지막으로 현장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했죠. 공사 현장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몇 개의 자재만 흩어져 있을 뿐 제대로 된 건축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기초 공사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얕은 구덩이를 판 것에 불과했죠. 성민은 급히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태훈의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성민은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성실히 모은 6억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것이었죠. 집에 돌아온 성민은 아내 앞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여보, 우리 돈 다 날렸어. 아내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성민은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평생 꿈꿔온 전원 생활은 물거품이 되었고 노후 준비는 원점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성민은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법적 대응을 위해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6억 원이라고요? 사기 피해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관련 서류들 모두 가져오세요. 성민은 태훈과 주고받은 모든 문자 메시지, 계약서, 송금 내역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죠. 태훈이 보여준 시공업체 정보는 모두 허위였습니다. 건축 허가 서류도 위조된 것이었고 심지어 그 토지의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전액 회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도주한 상태이고 남은 재산도 거의 없거든요. 성민은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일부 금액만 회수할 수 있었지만 소중한 교훈을 얻었죠. 며칠 후 성민은 가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큰 깨달음을 얻었어. 아무리 오래된 지인이라도 큰돈이 걸린 일에서는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말보다는 확실한 증거와 공식 절차가 우선이라는 것. 아들은 아버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다행이에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신중하게. 몇 달 후 성민은 전원주택에 대한 꿈을 완전히 접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더 작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죠. 공인중개사와 전문 건축업체를 통해 정식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검토받았고 시공업체의 사업자 등록증과 건설업 면허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한 계약금도 한 번에 모두 지불하지 않고 공사 진행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하기로 했죠. 1년 후 성민은 경기도 포천의 작은 부지에 소박한 전원주택을 완성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는 훨씬 작고 검소했지만 확실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완공된 집 앞 작은 정원에서 성민은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보,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던 걸 이뤘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어. 그리고 이번엔 정말 안전하게 했으니까 마음이 놓여. 성민은 정원에 심은 작은 채소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실패도 경험이야.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하지만 꿈은 포기하지 않고 살겠어. 그렇게 성민은 인생의 큰 위기를 겪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욱 현명해졌습니다. 비록 6억 원이라는 큰 손실을 입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지는 못했죠. 지금 성민은 주말마다 자신이 직접 지은 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진정한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비록 처음 꿈꿨던 것보다 작은 규모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확실한 자신만의 공간입니다. 그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동년배들에게는 더욱 강조하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큰돈이 관련된 일에서는 개인적 관계와 사업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그리고 모든 절차는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성민의 이야기는 많은 중년층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값진 교훈이 되었죠. 오늘도 성민은 자신의 작은 정원에서 상추를 따며 생각합니다. 비록 험난한 길을 걸었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던 삶을 찾았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는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이죠.